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키네요. 제가 매번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제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셔서 이렇게 켰어요. 제 구독자님께서 제게 이제 감사하게도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영상을 잘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이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다. 이제 무슨 일이 있냐? 좀 영상 좀 올려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영상 올려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도움이 필요하시다 아니면 조금 더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다 약간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쓰임이 필요한 곳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영상을 좀 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활동도 잘 안 하고 유튜브 요즘에 조금 많이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 영상을 이제 잘 챙겨 봐 주셔서 정말로 먼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근황 토크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현재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제 커리어의 다음 스텝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운동용품 쪽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거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브랜드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개인 유튜브가 조금 덜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잠시 놨었어요. 지금은 약간 시간이 봉 떠가지고 준비하는 와중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구독자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이거 영상을 그래도 좀 찍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제가 가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조금 재밌는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지금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난 지가 꽤 됐죠. 제가 2020년도부터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 한 2021년도 초쯤부터 제가 이제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했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2021, 2022, 2023 그리고 2024 지금 거의 한 4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째가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섭기는커녕 저는 지금 영업사원으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나도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더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그 탈출을 했을 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저의 포커스는 떻게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되게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뭔가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돈을 벌려면은 회사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뭔가를 판매함으로써 제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포커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려면은 저의 그 실력이나 역량 같은 걸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부분의 포커스는 실력이나 역량적인 부분을 키우고 또 저만의 무기를 갖추고 저만의 무기를 갖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재미있게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는데 거의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운동적인 부분이나 뭐 다이어트나 근육 키우는 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이그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때까지 코칭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인관계의 핵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랑 결국에는 만났을 때 떻게 해야지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맺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전적인 관계가 있고요. 비즈니스적인 관계.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당연히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 거래처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래가 되는 거고, 정서적인 관계는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상대.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고 있거나 성향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채워주거나 서로 그런 감정 교류가 가능한 사람들이랑 보통 이제 소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브 앤 테이크에서 좋은 관계를 갖추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 기브를 해야 돼요. 내가 더 이 사람한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지만 결국에는 이 관계가 설립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줄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주기만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가능했다면은 저희는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친구 관계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랑 친구를 안 먹어주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인생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만날 사람들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집중할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도움이 되는 것을 되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위해서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운동도 해서 운동적인 지식 같은 것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바꾼 것 같아요. 약간 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 히키코모리 시절에 제가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들의 불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어요. 어떻게 이거를 예시를 드릴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랑 이렇게 있을 때 가족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거기 자리에 없었을 때는 가족들이 히히덕거리면서 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딱 앉으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식탁에서의 분위기가. 잘 믿기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되게 심각했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게 그 정도로 심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랑 예를 들어서 술자리 있을 때도 진짜 친한 친구들이 아니면은 제가 그냥 어떤 자리에 가서 앉는 것만으로도 술자리 분위기가 완전히 침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랑 있고 싶어 하질 않겠죠. 왜냐면 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분위기가 침울해지는데 같이 있고 싶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거를 오랫동안 많이 느꼈었고, 히키코모리 시절에 그거를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존재함으로써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불빛이 꺼지고 모든 것들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바꾸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을 저렇게 먼저 걸어 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이 되거나 조언을 드리거나 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좋아해 주죠. 예,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즐겁더라고요. 약간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길거리에 고양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참치캔 같은 거 사가지고 고양이한테 주면 되게 귀엽고 좋잖아요, 기분이. 돈도 그렇게 별로 안 아깝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그런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뭐 기버 마인드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주는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기쁨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이가 되고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꽃에 물을 줬다고 하면은 그 씨앗이 꽃이 되겠죠. 그럼 그 꽃이 됐을 때 거기 꽃에 맺힌 그 꿀을 보면서 벌들이 와서 꿀을 먹겠죠. 그럼 그 벌들이 만든 꿀을 채집을 해서 인간들이 먹겠죠. 그리고 또 인간들이 또 꽃을 키우겠죠. 이런 순환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뭔가를 그냥 도와줌으로써 꽃을 피우는 거죠. 그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본능적으로 뿌듯함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에서 근무를 할 때도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운동 열심히 해. 근데 운동을 잘 못해. 아니면은 뭐 조금 약간 의기소침해. 그럼 가서 그냥 뭐 PT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코칭을 받은 대로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 커가지고
저를 이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커서 뭐 이렇게 뭐 멋있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 도와줄 거잖아요. 이 선순환 작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선순환 작용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요,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로 인해서 악순환 작용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순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역량이나 그 경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재밌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계속해서 재밌어요. 질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질려요. 어느 정도 포인트까지 가면 질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보다 보면 질려요. 근데 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선순환 작용이 만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건 질리지가 않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그게 뭔가 그 인간의 그 욕구 중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철학적인 마인드셋을 어쩌다 보니까 갖추게 됐어요. 이게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가로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인드를 갖추게 되는데 그걸 제가 즐기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한테 온전히 전해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되게 이거를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친구는 이런 거를 즐기는 친구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감사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니까 당연히 대인관계적인 문제도 없고 당연히 좋은 일들만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하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핵심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전에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능력적인 거를 갖추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면은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능력을 갖추는 거에 있어서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지만 이 히키코모리라는 거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대인관계 스킬, 뭐 누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0가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본질에서 벗어난 테크닉적인 거예요. 테크닉적인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냐,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존재냐,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히키코모리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은 매일매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매일 아침을 정말로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랜만에 전달을 드리면서 이제는 좀 꾸준히 유튜브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이 히키코모리 탈출 컨텐츠는 어느 정도는 지금 컨텐츠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하는 거랑 독서하는 거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내가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런 모든 대인기피 공포심이나 두려움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꾸준히 노력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꾸준히 노력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6개월이면 돼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은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바꾸실 수 있으실 거고 성격적인 부분도 많이 바꾸실 수 있고 능력적인 부분도 무조건 바꾸실 수 있어요. 능력적인 부분은 완전히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들은 다 후천적으로 했어요. 글쓰기, 말하기, 영업 스킬, 운동, 커뮤니케이션, 창의성 이런 것들은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글쓰기나 실제로 그 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야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힘든 거를 피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힘든 상황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쉬워질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애초에 힘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극복하는 과정이 숨 쉬는 것처럼 쉬워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래야지 더욱더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 때 좀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제 생각에는 그 세 가지, 그 운동이나 독서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에게 그 이메일 주신 그 구독자님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과 모든 팔로워님들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